거죠. 그런데 그 12만 평에서 307만 평으로 늘어난 거는 박완수 지사가 늘리라고 한 건데 예. 그러면 103만 평은 왜 줄어든 이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국토부에서 받았는데 예. 국토부가 이제 산업 입지 심의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물량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북면의 일부를 포함한 새로운 부지가 네. 그 103만 평이 결정되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예. 이제 명태균 씨는 거봐라 내가 제안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는 거봐라 안 되는데도 신청된 것이 더 중요하다. 빤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신청된 것은 예. 무슨 위세 때문에 그랬겠느냐. 예. 그런 모든 것을 그 접고서도 네. 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의 배경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거고. 예. 그런데도 도저히 거기는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새롭게 결정할 때는 그 103만 평이 네. 북면 바로 옆으로 동쪽으로 이동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거기는 또 현장 실사도 나와보지도 않고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요? 국토부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현장 실사 안 나오고 그냥 결정을 해도 됩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법은 통상적이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또 다른 힘, 뒷배 이런 게 있었다고. 그 사이에 이제 계속 3월 안에 예. 발표되기 전에 12월, 1월 이럴 때 창원시 리을국장 네. 이런 분들과 그 명태균이 만나서 예. 1구역, 3구역은 제외한다. 예. 그리고 동읍 일대 산지를 부지로 추가하는 3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논의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조율을 예. 내부적으로 하는데 왜 거기에 명태균이 만나서 예. 그 일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인데 그렇죠. 명태균 씨가 사실상 지휘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결국은.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예. 또 이제 그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 누군가가 거기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네. 이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강모 씨가 예. 명태균 씨하고 10여 년간 동업자 관계로 예. 유지했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땅을 샀다라는 그렇죠. 게 한겨레 보도로 예. 처음 나왔던 거고 최근에는 명모 씨라고 그분의 땅 산 주인의 그 아버지에 해당하는 분하고 명태균 씨가 가까운데 그 지인들이 땅을 산 겁니다. 그렇죠. 창원산단 주변에. 이제 내가 땅 한 평 샀냐, 내 난 산 게 없다. 샀냐 예. 그렇게 떳떳하게 예. 자기는 떳떳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예. 다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어쨌든 창원 산단의 명태균 씨 스스로도 자기도 내가 기획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명태균 씨는 깊이 개입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씨는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데 창원시 공무원들 특히 창원시장 예? 그리고 창원시 부시장도 직접 가서 그 조명래 부시장도 직접 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걸 보면 사실상 창원시가 명태균 씨의 어떤 주도 하에 그냥 행정기관이 같이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뿐만이 아니고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창원산업진흥원장을 네. 뽑는데 이제 경남도 의원 맞습니다. 출신이 되는데 예. 아마 여기도 영향력을 제법 행사했을 거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내정된 걸 축하하는 환영 파티하는 사진도 또 외부에 그 공개가 돼 있고 그래요. 환영 파티 사진요? 축하 파티. 아, 뭐 저는 이런 못 거. 봤습니다. 예, 혹시 그- 의원님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는데. 보여주세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름들을 제가 써놔가지고 지금 아, 아직 공개하지 예, 예. 않고 있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아유, 건강한 파티가 열렸군요. 예, 예. 그 여기에 김영선 전 의원도 예. 또 명태균 씨도 그 또 창원산업진흥원장도 또 석산리 땅을 구입한 강모 씨도 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범죄로 같이 모였다고 이렇게 봐야 뭐 돼. 창원 산단과 관련돼서 굉장히 밀접한 예. 정보들을 주고받았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실제로 땅을 산 사람도 있고, 예. 석산리는 어떤 땅인가요? 그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네.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석산리 땅은 그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산업 단지 네.
거기서 바로 예. 비껴서 있는데 예. 아마 이게 한 8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매한 땅의 금액이 예. 그래서 아마 부동산에 의하면 네. 그 발표 전과 지금이 벌써 몇 배 올랐을 거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석산리 땅이 벌써 몇 배 예, 올랐다. 예. 그 아마 땅이라도 전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이 산업단지로 포함되면 네. 포함되는 보상비를 받는 것이 1차적이고 네. 거기서 바로 비껴져 있는 데는 이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거나 그렇죠. 또 배후 시설들이 들어서게 맞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은 거기서 더 크게 더 크게 나온다. 보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더 땅값이 더 부추겨지게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땅 투기 이 의혹 사건으로도 봐야 될 예. 것 같다라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창원산업진흥원장도 명태균 씨가 뭐 천거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창원산단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내용에 따라서 뭐 사람도 인사도 이제 하고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몇 가지 포인트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가 좀 불법? 맨 처음에 네. 그 일단은 대비 문건을 우리 명태균 씨가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했고 네. 회의록까지 남겼다 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이 기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네. 해당되는 거죠. 예. 이거는 공무원인 경우는 큰 범죄입니다. 네. 이런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배 내지 5배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네. 만약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의 범죄가 네. 있죠. 또 창원산단을 기획하고 또 자신들이 그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이상의 권한이 누군가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면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탄핵 사유가 네.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지구단위 계획 같은데 그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게 되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두고두고 앞으로 예. 추가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네. 건물의 용도 또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시세 차익이 상당히 있을 수 그렇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민감한 정보들을 같이 직접 개입을 해서 회의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좀 도무지 좀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면서 어떤 그 행정 시스템이나 그리고 공무원들의 공적 지위와 관계되어서 이게 뭐 위배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좀 불가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는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있다고 하는 게 한 사람에게는 잣대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10만 원 미만까지 10만 다 4천 원입니다. 예. 그 본인 거 빼면 7만 8천 원이라면서요. 이거 갖고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 또 엄하게 네. 그렇게 국가 공권력을 다 사용하면서 예.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예. 눈뜬 장님처럼 벌것이 그냥 그러니까요. 내놓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원님 예. 땅점은 뭡니까? 땅점. 예. 명태균 씨가 땅점을 받다는데 그건 예. 뭡니까? 이번에 저희가 네. 그 현장 조사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씨 또 그쪽에 부동산에 전문하시는 네. 분 이렇게 현장 조사 전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몇 가지 사전 정황 증거들을 네. 이제 녹취도 하고 또 그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때 증언에 의하면 예. 그 이전에 산단 발표 이전에 네. 그 각 부동산으로부터 매물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관심 있으면 예. 그 지번에 해당되는 걸 명태균 씨한테 알려주고 그 명태균 씨가 포함됐다 안 됐다 사라 사지 마라 뭐 이런 그 코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사람들이 뭐 명태균 씨가 그동안 뭐 미륵보살로도 불리고 뭐 그랬다면서요. 미륵보살이요? 예. 그런데 하도 별명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예지력이 있는 사람처럼 네. 보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땅 좀 본다고 얘기를 했대요들. 아, 그 지역에서 나온 얘기군요. 예, 명태균 씨가 네. 그렇게 그 산단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갖고 사람들에게 예.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부지, 토지들이 예. 포함됐냐 아니냐, 내가 개발 차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게 네. 그걸 갖고 예지력 있듯이 딱딱 예. 알려주는 것이 땅점을 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지력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사실은 그 회의도 같이 하고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그 명태균 씨가 땅점을 맞았는데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 거기 샀더니 그렇죠. 이게 발표에 들어갔어.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의원님 중요한 것은 이 산단 의혹과 관련해서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위법과 불법과 탈법의 내용들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또 처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민주당에서 그 어쨌든 행정 사무조사 뭐 이런 걸 또 그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에 제안을 좀 했습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네. 상당 부분이 또 근거 있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창원시 의회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통해서 또 자료 같은 걸 통해서 네.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MBC 단독 보도에 창원시 공식 문서에 예. 창원시 어떤 공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문서에 명태균 씨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를 이제 직접 확인했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맞아요. 그 내용은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가 예, 그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2023년 3월 15일 날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발표됐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첨단 산업단지 부지로 되어진 데는 국가가 예. 수용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보통 가격보다 좀 더 높게 쳐서 사게 그렇겠죠.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주변 땅들은 배후 지역은 네. 상당한 땅값이 그 일종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게 되니까 과열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방지 지역 같은 것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를 하냐면 배후 도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데는 딱딱 정비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딱딱 정해 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체계적인 개발이 돼요. 예. 근데 그 부지 밖에는 예. 기존의 자연 추락 지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정비가 돼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 지자체에서 창원 배후 도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그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서 예. 그 사무실에서 예. 창원시가 출장을 해서 예. 명시까지 포함된 가운데 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예. 그래서 거기서 김영선 의원실을 찾았을 때 예. 그 단순 배석자 중에 한 명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공식 문서에 버젓이 명태균 총괄본부장 이런 이름이 적혀 있고 예. 그리고 그 앞에서도 참석자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앞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참석자 명단은 그럴 수 있지만 예. 공문서에 이 사람이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담회라고 해서 예.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간담회를 할 때 예. 일반 단순 배석자로 설명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배석자 명단에 예. 명태균 총괄본부장 예. 이름이 적혀 있고 예. 또 간담회 참석자 중에 가장 앞에 이름이 적혀 있고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거네요. 비중 있는 사람으로 예. 그렇게 창원시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당되는 보고서에 명태균 씨가 예.
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아하. 또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느냐 이런 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이제 간담회에 나와 있는 네. 이제 공직자들을 상대로.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 지역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런 그 재정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들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식의 그 구체적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민 간담회로 얘기하기에는 더 훨씬 더 나아간 그런 얘기고 거기다가 그 12월 그해 12월에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최종 확정안에는 명시가 제안한 지구단위 변경 요청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도된 바 있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뒷배로 내가 대통령과 이 정권 내가 만들었어. 당신 국회의원 누구 때문에 됐는지 알아? 세비 반띵. 이런 관점을 가지고 권력을 뒷배로 해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최소한의 국가 공무원들이 저분이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도 예. 그 산단 결정되기 전에 2022년 12월 말에도 홍남표 창원시장,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이 3자가 회동을 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식의 긴밀한 지역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는 어떤 황당한 얘기도 하냐면 네. 이제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화물들을 드론에 실어서 낙동강 위로 부산 신안까지 나르는 물류 혁신의 기획을 하고 그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 그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비 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현재는 이제 검찰에 진술돼 있는데 네. 이런 그 물류의 그 산단으로서의 그 제안까지를 예. 또 한 건데 예. 늘 그럴 때 시장과 국회의원과 오선의 같이. 국회의원과 늘 같이 있는 동급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표 시장이나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나 동급이네요. 그렇죠. 늘 예. 그런 것을 본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저분 말 들어야죠. 어이구.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누구라도 가서 보고를 해야죠. 보고도 하고 대비문건도 갖고 가야 되고 가야 그런 되고. 거죠. 그 홍남표 시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원래는 이제 관료 출신이고요. 예. 고시 출신에 예. 과기부, 교과부, 예. 미래창조과학부, 예. 과기정통부 공무원이네요. 예, 전형적인 관료 그 관료 출신이죠. 출신인데 예. 그 제가 근데 취재하다 보니까 홍남표 시장이 사실은 원래 창원시장 후보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서 당선됐는데 그 배경에도 명태균 씨가 있다더라라는 게 지역 정가에 소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남표 시장도 명태균 씨한테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거에 의하면 몇몇 그 2021년 지방선거 때 네. 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 예. 의원 후보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계속 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이 홍남표 시장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예. 그 덜 드러났지만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강혜경 씨의 그동안 녹취라든지 네.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지금 전체가 다 공개된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계속 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보가 계속 오고 예, 있군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예. 그 하루 아침에 확인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외부에 그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그냥 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해가고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앞뒤 순서를 잘 맞춰보고 예. 상당한 개연성과 예. 적어도 그럴 만큼 합리적 정황이 상당 부분 쌓일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상 창원시장인 홍남표 시장, 김영선 의원 동급으로 다니면서 그 화물을 드론에 실어가지고 낙동강 물류 혁신까지도 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예.
이제 진술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언론 보도에 일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각적으로 이분이 경남 지역 발전과 산단에 상당한 기여를 하려고 했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네. 어렵게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창원이 그 방위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산업과 관련돼서 국가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된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은 크게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어차피 지정된 거니까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그 전에 민주당 시장 시절부터 그런 요청은 계속 중앙정부에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가 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 과정이 불합리했거나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또 정책이 왜곡됐거나 또 그 투기 수요에 올라타서 또 상당한 이를테면 투기꾼들의 네. 비정상적인 예. 부정한 예. 그런 또 다른 왜곡들이 있었던 거라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예. 그리고 이 안에 또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아닌 그 이상에서 예. 이와 관련된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국정농단의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느 대명천지의 공무원들이 그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인한테 가서 다 공개하고 회의하고 지침을 받고 그러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 그 창원 산단 등기부등본 다 확인한 결과 이상한 흔적들이 있더라. 2, 3인이 함께 사거나 최소 그러니까 땅을 좀 그 여러 명이 연대해서 산 것들은 이것은 투기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 이제 그런 흔적들이 다소 발견됐다. 지분을 등기한 거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 즈음에서 전후로 전체적인 등기부등본을 띄면서 토지 거래 현황들을 쭉 조사해 보면 그렇게 지분 등기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동명이인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것이 아까 그 부자 관계처럼 등기부등본을 띄고 사는 집을 확인해다가 같은 그 집원으로 거주자가 같이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같은 동일 인물로 확정해 가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하다 보면 또 엄한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극히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창원 듣겠습니다. 산단 이렇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더욱 의혹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상당 부분 드러나는 만큼 저희는 이 실체를 끝까지 좀 파헤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제보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거기 가서 쉬쉬하면서 덮고 있고 그런데 용기 있게 좀 나서줄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불법하고 부정한 개입을 목격했거나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주당 제보 창구 열렸습니까? 저희 그 조사단, 그 명태균 진상조사단,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에서는 항상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시민의 제보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안에 있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으로 많은 제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